배워볼 표현은 종 치자마자 교실을 뛰쳐나간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사 뒤에서 동작의 복잡한 진행 방향을 보충 설명해주는 복합 방향 보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표현을 하나씩 보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활용을 했던 표현, 네, 들고 나오다 였지요. 손으로 쥐고 잡고 나오다. 네, 어떻게도 했었죠? 拿出来, 拿出来. 네, 들고 나오다 라는 의미도 되어지지만 주머니라던가 가방에서 쥐고 잡고 네, 나오는, 네, 꺼내는 이러한 의미로도 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들고 나오다, 拿出来, 拿出来, 拿出来. 이번 표현은 어떠한 의미가 되어질까요? 送上去, 送上去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송, 네,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지요? 네, 뭔가를 발송하다, 보내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물론 선물을 주다, 네, 이러한 의미로도 사용을 했는데 일단 보내다, 발송하다 라는 의미라고 했을 때 뒤에 上去, 上去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送上去, 네, 보내 올라가다. 네, 뭔가를 위로 보내서 올라가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보내 올라가다, 送上去, 送上去. 跑过来, 跑过来. 네, 跑, 뭐지요? 跑, 뛰다, 달리다. 그렇죠. 네, 过来, 过来가 붙어 있어요. 네, 过来, 강이나 길을 건너다, 건너오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떠한 공간을 건너서 오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跑过来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뛰어서 오다, 네, 뛰어서 건너오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냥 오다, 네, 뛰어오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跑过来, 跑过来, 跑过来. 다음으로 走进去, 走进去. 네, 走, 走, 걷다, 가다 뒤에 进去, 进去가 붙어 있습니다. 네, 进去. 뭐죠? 네, 공간 안으로 들어가다 있지요. 그렇다면 走进去, 네, 걸어 들어가다. 네, 걷다라는 동작에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을 보충 설명해 준 거예요. 걸어서 들어가다. 走进去, 走进去, 走进去. 이번에는 사서 돌아오다 라는 구술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사다,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돌아오다 붙여볼까요? 买回来, 买回来. 네, 맞습니다. 네, 사다, 买, 买, 그리고 돌아오다, 回来, 回来를 붙여서 사서 돌아오다, 사 돌아오다 라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买回来, 买回来, 买回来. 동사 뒤에 붙어 있는 복합 방향 보어. 명칭이, 이름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표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표현들은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가 소화할 만한 정도의 표현들입니다. 네, 더불어서 조금
더 들어가자면 지난 시간에 했던 표현들이지요. 네, 목적어가 있는 표현들.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을 사서 돌아오다. 네,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책 한 권을 사서 돌아오다. 요런 표현들 사실 아무렇게나 말해도 상관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에 배우는 거 학습이니까 제대로 한번 어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책 한 권 어떻게 되죠? 책 한 권? 네, 一本书. 一本书. 그렇죠. 그리고 사서 돌아오다. 아까 만들었었죠? 일단 사다, 마이. 네, 거기에 돌아오다, 回来라는 복잡한 방향보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요거를 어떻게 말로, 문장으로 표현을 해내느냐. 네, 지난 시간 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복잡한 거 하기 전에 간단한 단순한 방향보호를 사용했던 책 한 권을 사오다 이 표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책 한 권 一本书였지요. 그리고 사오다 어떻게 됐어요? 네, 买来 그렇죠. 买来 사오다. 네, 요 덩어리들, 요 세 개의 구슬을 사용을 해서 책 한 권을 사오다라는 표현 우리 만들었었어요. 어떻게 됐었죠? 첫 번째 방법은 买来一本书. 买来一本书. 네, 두 번째 방법은 买一本书来. 买一本书来. 네, 요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네, 두 가지 표현 다 맞는 표현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돼요? 네, 사오다, 买来라는 동사 덩어리 뒤에 一本书라는 목적어를 이렇게 가져다 놓은 표현이지요. 네,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됐어요? 네, 买一本书. 买一本书, 책 한 권을 사서 来 오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来 앞에 목적어를 두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는 표현들입니다. 자, 이 간단한 방향보호를 사용을 했던 문장, 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는데, 자, 복잡한 방향보호를 사용한 문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책 한 권을 사서 돌아오다 라고 표현을 하려면 买回来一本书. 买回来一本书. 네,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처럼 买回来, 네, 동사 덩어리를 한꺼번에 딱 갖다 놓고, 네, 그 다음에 목적어 一本书, 네, 요렇게 그냥 단순하게 연결만 해주어도 표현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책 한 권을 사서 돌아오다. 买回来一本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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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화 시킨다면 동사 덩어리 한꺼번에 써주고 그 뒤에 목적어를 이렇게 가져다 놓는 네, 이러한 순서로 문장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 방법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买回一本书来. 买回一本书来. 네, 买回一本书. 买回一本书. 네, 책 한 권을 사서 여기까지 해놓고 来, 네, 来 오다. 네, 사실 来나 취 앞에 이렇게 목적어를 가져다 놓는 이러한 순서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买回一本书来买回一本书来买回一本书来 역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네, 목적어를 라이나 취 앞에 놓아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어순을 계산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표현을 몇 번 발음을 좀 해보시고요. 익숙한 대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따로 네, 동사 덩어리 말해 놓고 네, 목적어 말하고 요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정리를 해봐야 되는 표현은 바로 집으로 사서 돌아오다입니다. 자, 사서 돌아오다 이거는 아까 한 거죠. 买回来 네, 买回来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네, 집으로 뭐예요? 네, 목적어가 장소일 때, 장소 목적어일 때 어순을 한번 짚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복잡한 거 하기 전에 만들었던 집으로 돌아오다 이 표현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돌아오다, 回来이지요. 네, 목적어가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 목적어일 때, 네, 요 동사와 간단한 방향보 이 lie 어떻게 섞어서 표현을 만들었었죠? 자, 두 가지 표현 중에 어떤 게 맞는 표현일까요? 네, 첫 번째는 回来家. 네, 동사 덩어리 回来 해놓고 家. 네, 요거랑 回家来, 回家来. 네, 둘 중에 어떤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둘 다 맞다라고 해드리고 싶지만 둘 다 맞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요게 틀린 거죠. 네. 回来家 요거는 틀린 표현이고요. 네. 回家来요 표현만 맞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回家 요건 우리가 많이 했었으니까 그 뒤에 来혹은 취를 붙여서 집으로 돌아오다 혹은 집으로 돌아가다라고 표현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복잡한 거 어떻게 될까요? 확인해 볼까요? 집으로 사서 돌아오다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买回家来라고 표현을 해주어야 합니다. 굳이 애써서 그냥 표현을 하자면 买回家 네, 집으로 사서 돌아 해놓고 라이 오다 네, 요런 식으로 네, 설명을 드려야만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사실 이게 중급 고급 네, 사이에 있는 표현들이어서 사실 조금 네,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네, 조금만 네, 참아 주시고요. 인내해 주시고요. 요것도 좀 익숙해지면 또 그러려니 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네. 买回来家 요거는 절대 안 되는 표현입니다. 네, 목적어가 장소 목적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라이나 취 앞에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으로 사서 돌아오다 买回家来买回家来买回家来 케이크예요. 케이크 蛋糕蛋糕蛋糕 수업점, 네,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 그리고 수업 끝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볼까요?
샹크링, 샹크링, 네, 샹크, 수업하다죠. 네, 링, 벨, 종, 네, 수업 시작정, 샹크링, 네, 그렇다면 수업 끝종 어떻게 될까요? 수업 끝나는 종, 下课铃, 下课铃, 下课铃. 소리를 내다, 울리다 라는 단어입니다. 响, 响, 响. 교실, 교실, 教室, 教室, 教室. 뭐뭐뭐 하자마자 뭐뭐뭐 하다. 네, 이거 되게 오래전에 배웠던 표현이에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이 뭐뭐뭐 쭈 뭐뭐뭐. 네, 일단 뭐 하자마자 곧바로 즉시 뭐뭐 한다 라고 해서 이 뭐뭐뭐 쭈 뭐뭐뭐 이렇게 표현을 만들었었어요. 아빠 집에 오실 때 케이크 하나 사다 주세요 라고 문장 만들어 볼까요? 먼저 네, 아빠 집에 오실 때 요거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아빠 요거 아시죠? 그리고 집에 오다, 집으로 돌아오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네, 표현 조금 연상되시나요? 爸爸回家来的时候，爸爸回家来的时候, 네, 그렇죠. 爸爸, 아빠, 네, 아빠, 爸爸 해놓고 回家来, 回家来, 네, 집으로 돌아오다 이지요. 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올 때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네, 的时候的时候 붙여주면 되지요. 네, 时候, 时候, 네, 시기, 때라는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때, 네, 집으로 돌아올 때, 네. 爸爸回家来的时候，爸爸回家来的时候，爸爸回家来的时候。 케이크 하나 사다 주세요. 네, 어떻게 표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사다 주세요. 사오세요. 케이크. 买回来一个蛋糕好吗?买回来一个蛋糕好吗? 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买回来 말, 回来 동사 덩어리를 한꺼번에 딱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사서 돌아오다. 그리고 一个蛋糕, 一个蛋糕, 네, 한 개 케이크. 네,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돌아와 주세요. 네, 好吗? 好吗? 좋습니까? 네, 뭔가를 부탁을 할 때, 네, 好吗? 네, 요렇게 붙여주면 조금 더 친근한 표현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케이크 하나 사다 줄 수 있어요? 좋아요. 买回来一个蛋糕好吗?买回来一个蛋糕好吗?买回来一个蛋糕好吗? 이번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他从香港飞回北京去了. 他从香港飞回北京去了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문장 상당히 복잡한 문장 맞아요. 좀 어려운 문장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에 한번 해봤던 표현이에요. 네, 정샹강, 정샹강 뭐였죠? 네, 샹강, 홍콩, 네, 홍콩으로부터, 홍콩에서부터, 네, 요 표현 기억나시죠? 그리고 飞回北京, 飞回北京, 네, 飞
날다. 네, 날개가 있어서 나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면 날게 되죠. 네, 거의 돌아가는 거죠. 북경으로 날아서 돌아 취라 갔다. 네, 문장 끝에 러 상황 상태 변화였지요. 네, 홍콩에서부터 북경으로 날아서 돌아갔다. 홍콩에서 북경으로 돌아갔어 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他从香港飞回北京去了。他从香港飞回北京去了。他从香港飞回北京去了。上课铃响了。上课铃响了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上课铃. 上课铃. 네, 수업 시작종, 수업을 알리는 수업종이었어요. 네, 响. 响. 네, 울다. 그렇죠. 그리고 러가 있어요. 이 러, 동사 뒤에 있는 러로 보셔도 되고 문장 끝에 붙은 러로 본들 네, 크게 의미의 차이는 없어요. 동작이 완료가 되면 변화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네,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수업종이 쳤다. 네, 수업종 쳤어. 上课铃响了。上课铃响了。上课铃响了。学生们都会跑进教室来。学生们都会跑进教室来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 맞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学生们都 学生们都 네, 学生们 학생들 네, 또 모두 네, 학생들 모두 네, 해놓고 여기 끊어 놓을게요. 학생들 모두 해놓고 회, 네, 무엇 할 거야. 네, 미래에 대한 예측, 추측의 용도로도 활용을 했었어요. 네, 학생들 모두 뭐뭐 할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跑进教室跑进教室来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좀 이해되시나요? 跑进 뛰어서 들어. 예, 교실로 뛰어서 들어오다. 네. 수업종 쳤으니까 학생들 모두 교실로 뛰어들어올 거야 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学生们都会跑进教室来。学生们都会跑进教室来。学生们都会跑进教室来。 마지막 표현입니다. 下课铃一响就跑出教室去。下课铃一响就跑出教室去라고 되어 있어요. 네, 下课铃 下课铃 네, 수업 끝종이죠. 수업 끝종이 一响 네, 한일자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뒤에 있는 찌우랑 연관이 있지요. 수업종 치자마자, 수업종 울자마자 바로 즉시 어떻게 한대요? 跑出教室去跑出教室去 네, 교실을 뛰쳐나간다. 네, 수업종, 수업 끝종 치자마자 교실을 뛰쳐나간다 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下课铃一响就跑出教室去。下课铃一响就跑出教室去。下课铃一响就跑出教室去。 오늘 배워볼 표현은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하기는 어렵다.
있다입니다. 동사 뒤에 동작의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보충 설명해 주는 방향부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수업을 해오고 있지요. 좀 오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조금 더 많이 적응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최근에 배운 게 단순한 방향, 오고 가고만 추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방향을 보충 설명해 주는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복합 방향 보어를 가지고 좀 더 재밌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동사 뒤에起来를 사용한 표현입니다. 네, 起来 어떠한 의미죠? 起来, 네, 일어나다 이죠. 우리 아침에 일어나요 라고 할 때 起来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동사 뒤에 이 起来가 붙었을 때 네, 어떠한 의미로도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想起来想起来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와 있네요. 네,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想, 네, 생각하다, 네, 생각하다라는 그 의미로 보셔야지 돼요. 네, 동사 앞에 붙어 있는 조동사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네, 동사로서 자기 자신의 의미, 네,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고요. 뒤에 起来가 붙어 있어요. 네, 어떠한 의미가 되어질까요? 네, 생각이 일어나요? 네, 생각이 일어나요? 어떠한 의미일까요? 네, 생각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네, 생각이 떠오르다. 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네, 뭔가 생각났어. 생각났어. 라고 할 때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想起来了. 그렇죠. 러 하나 붙여주면 생각났어. 네,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네, 생각나다. 想起来그 다음 표현도 읽어볼까요? 说起来라고 되어 있어요. 说, 네, 말하다, 네, 말하다 뒤에 起来가 있습니다. 말이 일어나요? 네,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말이 일어나요? 네, 말하기에는 말하자니 이러한 의미로 이해해 보실 수 있어요. 네, 동사 뒤에 起来, 네, 일어나다라는 起来가 붙으면 네, 어떠한 동작이 일어나요? 네, 시작돼요. 네, 동작이 시작되었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 활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동작 뒤에 起来가 붙었을 때 그 동작이 시작되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말을 시작해요. 말하자면, 네, 말하자니, 말하기에는 네, 이러한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해 보실 수 있겠죠. 说起来 다음이에요. 坐起来 네,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네, 이거는요. 수학적으로 공식으로 계산해서 네,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라 언어적인 감각으로, 네, 센스로 느껴보는 겁니다. 네, 做 하다이죠. 뒤에 起来가 붙었어요. 네, 起来가의 의미는 뭐라고 했죠? 네, 동작의 시작. 네, 동작이 시작되었음을 표현해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네, 하자니, 하기에는 네, 이러한 느낌으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坐起来 이번에는 동사 뒤에 下去
샤취를 붙였을 때 어떠한 의미가 발생되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샤취 뭐지요? 샤취. 네, 내려가다입니다. 내려가다. 샤취. 자, 看下去. 看下去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看 보다. 보다 뒤에 下去 내려가다. 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조금 이건요, 정말 감과 센스가 발휘되어져야 되는데요. 看下去. 네, 보면서 내려가요. 보아 내려가요. 네, 봐 내려가다. 계속 보다. 네, 이러한 의미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동작 뒤에 下去가 붙었을 때 정말 물리적인 방향으로, 동작으로서의 방향으로 동작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움직임이 없는 이러한 동작 뒤에 下去가 붙게 되면 네, 어떠한 기준점, 현재로부터 네, 앞으로, 미래에 계속해서 해내려가다. 네, 어떠한 동작을 해내려가다, 계속해서 해내려가다. 이러한 의미가 추가되어집니다. 뭔가 좀 파생되어지는 그러한 의미의 쓰임으로 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네, 봐 내려가요. 계속 보아 내려가요. 네, 看下去. 看下去. 그렇다면 说下去. 说下去. 네, 어떠한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네, 说 말하다. 下去. 네, 해 내려가다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랬죠. 현재에서 미래로 지속되어진다. 네, 요거예요. 그렇다면 말해 내려가다, 계속 이야기하다.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겠죠. 说下去. 说下去. 이번에는 동작 뒤에 下来, 下来를 붙여볼게요. 네, 下来. 네, 뭐죠? 내려오다. 네, 내려오다라는 의미의 下来. 이 표현이 어떠한 의미로도 활용이 되어지는지 볼까요? 传下来. 传下来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传, 네, 전설, 네, 전해 내려오다. 네, 요 전자입니다. 네, 传 뒤에 下来, 下来가 붙어 있어요. 이해가 바로 되실까요? 네, 전해 내려오다. 그렇습니다. 네, 동작 뒤에 下来가 붙었을 때 어떠한 의미로도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느냐? 네, 과거에서 지금까지 네, 그 동작이 지속되어진다. 네, 전해 내려온다. 이러한 의미로도 활용이 되어집니다. 传下来. 传下来. 다음으로는 停下来. 停下来라는 표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停, 停이라는 단어는 정지, 네, 멈추다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네, 멈추다. 뒤에 下来가 붙어 있습니다. 네, 뭔가 공중에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낙하산이나 이런 물건이 내려오면은 어떻게 되죠? 한 지점에 멈추게 되지요. 네, 그러한 의미를 연상을 했을 때, 네, 딩 멈춰서 한 지점에 정지가 돼요. 네, 어쨌든 이건 정지하다라는 의미인데, 네, 한 지점에 고정되어지는 느낌으로도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停下来하면 멈춰서 한 지점에 고정되어지는 네, 정지하다. 네, 이러한 느낌으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停下来. 停下来.
그렇다면 记下来라는 표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라는 단어는 네, 기억하다라는 의미도 되어지고요. 기록하다, 네, 기록하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네, 기록하다 뒤에 시알라이가 붙어 있어요. 네, 시알라이 어떠한 지점으로 멈추는, 고정되는 느낌이라고 했을 때 기록을 해서 멈춰요, 고정시켜요. 네, 기록하다. 네, 그냥 기록하다라는 의미로 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네, 记下来. 다음으로 出来를 활용해 볼까요? 네, 出来. 네, 나오다이지요. 나오다, 出来를 활용을 해서 看出来라고 네,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다. 네, 보다 뒤에 出来 나오다가 붙어서 네, 봐서 뭔가가 나와요. 봤는데 뭔가가 나와요. 네,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봐서 알아차리는 거죠. 봐서 뭔가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네, 식별해내고 분별해내고 봐서 뭔가를 알아차리는, 눈치채는 그러한 느낌으로 네, 활용해 보실 수 있겠어요? 看出来. 이번에는 算出来. 네, 계산해요. 계산해서 出来 나와요. 네, 계산해내다. 네, 뭔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생겨나는 느낌. 네, 없었던 거에서 뭔가가 있어지는, 네, 나타나는, 드러나는, 네, 이러한 느낌이 느껴지실까요? 算出来. 다음으로 활용해 볼 것은 네, 出去입니다. 出去. 네, 나가다이지요. 나가다, 出去를 사용을 해서 说出去라고 표현을 해보았어요. 자, 说 말하다 뒤에 出去. 네, 말이 나가요. 네, 요거는 조금 바로 느낌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나가요. 네, 다른 사람에게 말하다. 네, 안에서 밖으로 뭔가 외부로, 내부에서 외부로 이렇게 발설이 되다. 네, 발설되다, 누설되다, 말하다, 네, 공포하다, 네, 이러한 표현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说出去. 说起来容易, 做起来难. 说起来容易, 做起来难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의 속담처럼 많이 활용이 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네, 说起来. 네, 뭐였죠? 说 말하다, 起来 일어나다가 붙어서 말이 일어나요. 네, 말이 시작돼요. 네, 말로 하기에는 容易. 네, 용이하다, 쉽다라는 의미예요. 말은 쉽지만, 네, 요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做起来. 네, 하기에는, 행동을 하기에는 네, 어려울 난자이지요. 네, 말은 쉽지만 하기에는 어렵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说起来容易, 做起来难. 说起来容易, 做起来难. 说起来容易, 做起来难.